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관광재단의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을 위한 전남 관광재단의 설립을 위해 최근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행안부 지방출자 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안에 재단 설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전남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향후 5년 동안 생산 유발 효과 543억 원과 73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을 찾은 방문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서며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순천 방문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10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목표로 더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 대표 특산품인 매실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한 올해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에서 광양 빅그린 매실이 선호도와 만족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5년 연속 지역 특산물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에서는 매년 9천여 톤이 출하되고 있으며 품질을 인정받아 올해 초 스위스 제약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무더워지면 해마다 남해안 어민들은 큰 걱정입니다. 또다시 발생할 적조 때문인데 지난 2002년 8월에는 적조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류가 폐사해서 어민들이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김주희 기자가 취재한 뉴스 영상 보시죠. 여수시 남면 안도 앞 해상입니다. 검붉은 적조띠가 가두리 양식장 주위를 휘감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는 출하를 앞둔 양식돔이 가득히 떠올라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폐사한 23만 마리를 포함해 오늘까지 모두 126만 마리의 돔과 우럭 등 양식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군데 뭉쳐서 오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서는 도리가 없는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적조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된 남해안 일대에는 현재 밀리리터당 최고 11,500여 개체에 이르는 적조 생물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적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저류를 따라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릴라성 적조라는 것입니다. 또 일조량이 거의 없는데도 그 위력은 좀처럼 약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우천시나 호우주가 내린 상태도 적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 있고 특히 시간대로도 약간 새벽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황토살포 등 방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조량이 증가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당시 적조로 인해 여수 인근 해역에서만 190만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해 1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도를 넘는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이달 말까지 반복돼 적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여수시 율촌면 취적터널에서 자동차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주말을 맞아 터널 내에 차량이 정체된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이 고발했던 고흥 동강 농공단지 부당 보조금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최근 동강농공단지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국비가 포함된 76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 12명과 사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으로부터 함께 고발된 박병종 전 고흥 군수는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혐의점이 보이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 매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밭 매입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공공임대용 농지의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기존보다 2,000헥타르의 농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어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권 요가 스포츠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대회가 지방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매년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2019 아시안 요가 스포츠 챔피언십 대회가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 기간에는 종목별 경연 외에도 국내외 최고 마스터들이 동작과 자세를 접할 수 있는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되며 인도 요가 대표단의 시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개헌법 위반과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던 59살 이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는 행위이고 당시 이 씨의 행동은 이에 해당하는 정당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1980년 5월 전남도청에서 소총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선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흥군이 올 하반기 지역 귀농인 51명에게 100억 원의 귀농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귀농인들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구입자금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귀농인 51명을 최종 선정하고 농업 창업과 주택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